안녕하세요. 꼼방의 모찌입니다. 보시는 이 물건들은 전부 다 커플링 콘덴스로 주로 사용하는 콘덴스들이거나 그와 유사한 그런 콘덴스들이, 이 콘덴서가 기본적으로 다 무극성이잖아요. 무극성인데 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콘덴서에 쉴딩이 잘 되는 쪽, 쉴딩이 되어 있는 쪽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고, 그 반대편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연결될 경우에 콘덴서가 손으로 잡거나 했을 때 AC 신호가 굉장히 예민하게 나온다.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외부에 뭔가 접촉이 있거나 이런 노이즈들이 다르게 반응을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무극성을, 당연히 곡성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 콘덴서들 중에 원래 마이너스 쪽이 이쪽이다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된 것들이 있어요. 이건 지금 안 돼 있죠. 이게 옛날에 오렌지 드롭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까맣게 된 선이 있는데,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핀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콘덴서들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림대로라면 이 마이너스 쪽 어느 한쪽은 쉴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콘덴서 예를 들면서 극성이 반대로 연결되었을 경우에 이 콘덴서를 몸체를 이렇게 잡으면 그 신호의 크기가 다르게 나온다. 그런데 이 극성도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으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라. 그런 얘기였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기타 앰프나 또는 그런 장비에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게 관련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타 앰프는 아시다시피 정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단으로 정폭을 하고. 그 다음 클리핑이 실제로 일어나는데도 그런 영역도 그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오디오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A 또는 AB급만 사용하죠. 그렇게 고정폭이 일어나는 구간이 많지 않습니다. 펄이라고 하더라도 CD를 쓰는 경우에는 개인이 한 10배 이하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파워도 회로상으로는 많은 정폭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폭된 신호는 크지는 않아요. 근데 정폭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앰프든 정폭이 많이 일어나면 이런 노이즈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고정폭이 일어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게 있다면 굉장히 조용해야 될 앰프가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대체 이 극성이 있다는 얘기가 뭔가, 어떻게 체크를 하냐. 일단 무극성 이 콘덴서에 극성이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그걸 플러스와 마이너스 스코프 이 프로브로 지금 집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몸체를 잡았을 때 이 신호의 크기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피크치가 지금 한 3.0 정도 조금 이하로 나오거든요. 3.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걸 반대편으로 연결했을 경우에 다른 건 잡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기본이 한 4 정도 선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0mm 값을 보면 5 이렇게도 나오죠. 이게 극성이 반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지. 이 용량이 용량이 다 맞는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표시가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까만 점선이 2점선이 들어있죠. 이게 마이너스라고 원래 하더라고요. 여기 청두치가 1.5 정도 이상 넘어가질 않습니다. 잘. 근데
3 이렇게 단번에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마이너스 쪽 돼 있는 이게 이 콘덴서의 경우에는 맞게 표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콘덴서를 손으로 잡을 일이 있냐? 없습니다, 앰프에서. 근데 굉장히 많은 증폭이 일어나서 작은 신호를 급격하게 많이 증폭시키는 곳에 여기 다리가 길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외부 영향이 있을 때 노이즈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똑같은 이 콘덴서를 가지고 굳이 외부 접촉이나 어떤 노이즈를 유발할 만한 그런 것들이 다가갔을 때 더 노이즈가 높은 상태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앰프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 스코프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걸 확인을 하냐면 그 앰프를 고정폭 앰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입력에다가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한 다음에 여기 손을 잡아 보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노이즈 정도가 작은 거 그게 극성이 맞다고 그렇게 또 체크를 하더라고요. 이 기기가 없으면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층 주파수 대에 들어오는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스코프가 혹시 없으면 앰프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쨌든 극성을 맞춰놓지 않으면 노이즈가 더 클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 반드시 이것 때문에 노이즈가 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만 콘덴서예요. 이게 극성이 저도 이제 이걸 어디가 맞는지 몰라요. 첨두치가 3.5 정도, 제일 피크는 4.0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는 양쪽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극성을 굳이 맞추지 않아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성이 굳이 맞추지 않아도 영향이 없다는, 이거는 MIT RTX예요. 이런 콘덴서도 요즘은 안 나옵니다. 예전에 갖고 있을 때 그런 거지. 이런 거는 잡으나 안 잡으나 이 청두지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2.23 정도 나오네요. 근데 이 콘덴서도 차이는 난다. 원래 요런 상태가 노이즈가 영향이 적은 거죠. 제가 지난번에 체크 한번 해보면서 이걸 여기다가 마이너스 쪽을 표시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전에 측정을 하나 지금 측정을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은 있다, 노이즈 정도는 있다. 이건 솔렌입니다. 솔렌도 뭐 커플 이런 것도 쓰기도 하니까, 특히 종단에 많은 용량이 필요할 때는 이게 쓰거든요. 이거는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건 와이머의 FKP입니다. 거의 뭐 4도 제대 피크가 4도 휙 넘어가네요. 4mV. 이거는 영향이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이 극성이 이게 맞아요. 이거는 서로 큰 상태인데 콘덴서의 노이즈가 적은 쪽은 이쪽이 맞네요. 이게 마이너스, 이쪽이. 이거는 콘덴서가 뭔지 모르겠는데 내압이 50V에 5마이크로짜리거든요. 이런 콘덴서 바깥에 동박이 둘러져 있고 쉴드를 하기 위한 이런 리드선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콘덴서 같은 경우는 영향이 실제로
유도되는 그런 노이즈가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거든요. 잘 보기 드문 콘덴서이죠. 이런 거는 만지나 안 만지나 꼼짝도 안 해요. 요쪽이 기본 노이즈가 조금 높네요. 4 정도 대가 나오고, 큰 차이는 없고, 외부에서 만져도 큰 영향도 없네요. 이거는 뭐 극성이 없다고 봐야 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극성. 이게 중국제 메탈라이즈드 폴리프로필렌이거든요. 전에 한번 사가지고 이거 제가 한 까는 건 안 보셨죠? 영향 별로 없죠. 이건 반대편을 딱 연결하니까 기본 노이즈 자체가 높네요. 네, 이거는 이쪽이 플러스가 맞습니다. 마이너스는 이쪽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연결됐을 때와 아닐 때가 외부에서 접근하는 노이즈원에 따라서 반응을 굉장히 다르게 하네요. 이 콘덴서는. 이거는 요즘 오디오 익스프레스 거기서 다시 재고를 들여와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이 콘덴서는 전에 한번 까는 거 보셨겠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메탈라이즈드 폴리프로필렌 바깥쪽에 있는 케이스가 알루미늄이에요. 금속으로 된 거죠. 이거는 자체에 실딩이 돼 있어가지고 노이즈의 영향을 거의 주지를 못하죠. 요것도 이쪽에는 약간 영향을 좀 받죠. 움직이는 게. 반대편으로 연결하면 요것도 약간 받긴 하지만 서로 이게 영향을 주는 게 미미해요. 그리고 이거는 콘덴서가 약간 좀 특이한데 예전에 어디 군용 장비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이 콘덴서가 오랫동안 제가 도대체 이 콘덴서가 뭐냐 막 그렇게 한동안 궁금했었거든요. 이 스프라그 스티라콘 B라고 돼 있는 용량이 1.0인데 1%짜리이고 50V예요. 이게 찾아보니까 폴리스티렌이더라고요. 이걸 무식하게 이렇게 이 내압이 낮은 필름을 엄청 감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는 아마 노이즈가 우리 스티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건 아마 굉장히 원래 예민한 콘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속으로 실딩되어 군용으로 된 거니까 볼게요. 이또 기본 노이즈가 제법 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기본 노이즈가 높아요. 지금 뭐 잡거나 안 잡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죠. 3점대 정도 좀 되고 이것도 뭐 만지거나 뭐 했을 때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접촉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것도 실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신기한 얘기죠. 우리가 무극성으로 알고 있던 이 콘덴서들이 사실은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노이즈를 적게 탈 수 있는 극성이 있고 그 극성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런 결론입니다. 굉장히 나도 이걸 신기한 거는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데 이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무극성으로 다 알고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데 예전에는 이런 콘덴서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고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였다는 거. 그 다음에 표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로 봤을 때 뭐 한 5, 60% 이상은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을 반대로 연결했을 때 타는 노이즈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를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도 사실 어디에서 계속 유입되면 결국 앰프의 잔류하는 노이즈는 커지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것도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걸 체크할 수 있다면 또 그런 콘덴서를 가지고 있다면 검증해보고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고증폭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증폭이 일어나는 그런 데 들어가는 회로들은 이런 것들도 약간 주의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콘덴서 진공관 같은 경우에도 노이즈가 굉장히 좀 안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장비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왜 전부 다 쉴딩 캡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건데 그게 고주파에는 영향이 좀 클 수 있어요. 저주파는 좀 덜하고 이건 손으로 만지는 건 사실 저주파거든요. 이게 우리 손에 흐르는 그 AC 전압이 여기 들어가서 가는 거니까 어쨌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주파든 저주파든 뭔가 방법이 있다면 똑같은 기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굳이 뭐 더 많은 특성을 타는 그런 걸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도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 한번 하고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결론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